그녀는 전설의 군검사였습니다.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그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정의의 시작입니다. 피로 얼룩진 편지 한 장. 그걸 읽은 순간 그녀는 다시 군복의 단추를 잠갔다. 그녀는 한때 군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다. 전설로 불리던 군검사 도연주. 그녀가 군복을 벗은 지는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누군가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울 도심의 로펌 사무실, 회색빛 정장의 단정한 머리, 법률자문. 요청을 받은 민간 사건을 조용히 검토하던 도연주는 그날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이름은 익숙했다. 이경철 대위.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부재 중이었다. 한 주 전 강원도 모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손끝에서 종이의 거친 감촉이 전해졌다. 편지를 펼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내용은 불안했다.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그 부대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 그날 일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당신은 날 믿어줄까? 문장이 뚝 끊긴 자리, 잉크 번짐과 함께 피처럼 붉게 물든 종이 모서리가 묘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입을 막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도연주는 서랍 깊은 곳을 열었다. 먼지 낀 금속 상자 안에 놓여있던 군검찰 배지와 잘 개어둔 군복상이. 손끝으로 천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민간 법률 자문가가 아니었다. 다시 정의의 검을 손에 쥔 전설이었다. 전화를 들었다. 오래전 동기였던 양진수 중령의 번호였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탔다. 현주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이경철, 내 남편. 전출됐다더니 행방이 묘연해. 너 혹시 뭘 아는 거 있니? 목소리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그 뒤로 낮게 깔린 한숨. 경철이 그 친구 최근에 좀 이상했어.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꾸 보고 문건이 사라지고 상부에서도 덮으란 식으로 이상했어.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았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지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진실을 덮는 순간 정의는 병든다. 그리고 나는 그런 병균을 싫어하지. 차분히 숨을 들이쉰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을 군 법무본부 쪽으로 돌렸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그곳으로. 누군가는 단지 편지 한 장이라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한 장은 전 부대를 뒤흔들기 시작한 첫 불씨였다. 도연주. 그녀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법무본부 방문증을 목에 건 도연주는 수년 만에 돌아온 익숙한 복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움직이고 있었다. 벽면에는 여전히 낡은 훈령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복도는 적막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정적은 단순한 업무의 조용함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침묵의 무게였다. 인사과에서 배정된 방문 시간은 단 15분. 그녀는 과거 후배였던 법무관 김태훈 대위를 조용히 불러냈다. 태훈은 처음엔 반가운 듯 웃었지만 그녀가 꺼낸 질문에 이내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경철 대위, 마지막 보고는 언제였지?
태우는 고개를 떨군다. 보고상으론 전출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기록은 없다. 면담이나 통신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상부 지시라고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면 다친다고. 선배님도 괜히 흔들지 마십시오. 그녀는 차분히 태훈의 어깨를 두드린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흔들리러 온 게 아니야. 바로잡으러 왔지. 도연주는 건물 뒤편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그가 이경철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던 장소.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눈을 감았다. 작은 소리 하나까지 귀를 열었다. 이 방에도 진실이 스며 있었으니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 둘이 들어왔다. 헌병대 감찰반이었다. 그녀의 군복을 본 순간 이내 태도를 바꾸었다. 도연 중령님. 아니, 지금은 민간인이지요. 이 건물에서의 민간인 출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연주는 편지를 꺼내 그들의 앞에 펼쳤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건물에서 그가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퇴실 안내가 아니라 실종자 조사를 여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검찰석에서 범죄자를 압박할 때와 다르지 않았다. 감찰반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거는 상부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접근이 어렵습니다. 도연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내가 상부가 될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정면 돌파였다. 그리고 이제 군은 그녀의 발걸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강원도의 군 영내를 향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산맥과 울창한 숲. 그러나 도연주의 눈은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남편 이경철이 전출된 그 부대, 바로 그곳이었다. 기억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처음 그와 만났던 사관학교 시절, 철모에 낀 조악한 이름표, 밝게 웃던 눈매, 그리고 서로를 믿는 방식. 그 신뢰의 끝에 편지 한 장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부대 정문 앞 그녀는 잠시 차를 세웠다. 무장을 마친 헌병이 다가왔다.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는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군검찰 배지를 꺼냈다. 그 반짝이는 금 속에 헌병은 눈을 피했다. 현장 보존 요청합니다. 실종자 군인에 대한 가족 요청이며 이건 정식 조사입니다. 곧이어 담당 중대장이 등장했다. 젊고 긴장한 표정. 그는 어딘가 눈빛이 흐리멍덩했다. 중대장님, 이경철 대위가 마지막으로 출입한 기록을 보여주세요. 그는 당황하며 문서 몇 장을 건넸다. 서류는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서명이 위조됐고 시간 기록도 분 단위까지 맞지 않았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기록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연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떨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실을 참아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장에서요. 그런데 다음 날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른 척했어요. 윗선에서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진실은 묻힌다. 그녀는 이경철의 침상 앞에 섰다. 담요는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벽엔 그가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만이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차 안에서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 불 꺼진 부대 입구 앞. 그녀는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 편지를 쓴 건 날 믿었기 때문이겠지. 그래,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못한 말을 내가 대신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군문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목숨을 걸고서라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군사경찰 막사 옥상 철제 지붕을 두드리며 묘하게 불길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도연주는 그 비를 맞으며 부대 앞에 섰다. 오래전 자신이 수사관으로 일하던 바로 그곳.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실종을, 누군가의 침묵을 마주하러 온 곳이었다. 초병은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도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소 굳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들어오십시오. 대령님. 예, 그가 남긴 흔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주는 안쪽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군사 경찰들의 눈빛은 낯설 만큼 무기력해 보였다. 그녀는 곧바로 실종자 이경철 대위 관련 문서가 보관된 서고로 향했다. 기록을 찾아낸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뭔가 빠져 있었다. 근무일지, 전출문서, 훈련 기록. 모두 날짜는 맞았지만 결정적인 며칠치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이상하군. 마지막 통신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도연주는 의문을 품은 채 헌병대 내 통신 기록을 맡은 병장을 불렀다. 그 병장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통신 기록 삭제된 겁니까? 병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저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그걸 지시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도연주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단지 서운함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분노하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삭제한 건 기록이 아니라 군의 신뢰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사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말했다.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다시 물을 테니까.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낯익은 얼굴. 그녀의 후배이자 지금은 대위로 있는 박태성. 선배님, 잠깐만요. 그날 이경철 대위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주는 눈빛을 바꿨다. 말해보게. 누군가. 그 순간 박태성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녀가 가장 신뢰했고 동시에 가장 경계했던 인물. 양진수 중령입니다. 도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도 오래된 기억이 내려앉고 있었다. 양진수, 그 이름은 단순한 과거의 동료가 아니었다. 그녀가 군검사 시절 단 한 번도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사건의 자네였다. 양진수. 도연주는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도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저릿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한때 그녀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 도연주가 군검찰부장으로 있을 때 양진수는 실무를 담당하는 능력자였다. 사건 하나를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수사력. 하지만 유독 한 사건에서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로 인해 도연주는 결국 증거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이경철 대위가 사라진 지금 그 마지막 조각이 다시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현주는 지휘통제실 복도로 걸어 들어갔다. 문 앞에 걸린 명패.
작전기획부 중령 양진수. 문을 두드릴 틈도 없이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도연주. 정말 오랜만이군. 반갑다고 말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현주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지휘실은 군기밀 자료들로 가득했고 벽엔 전개도, 통신 노드, 이동 경로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여기 있는 자료들. 이경철 대위 실종 전에 이 사무실에서 나온 명령이 있다지요? 양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해야. 난 아무런 지시도 한 적 없어. 그건 지휘통제과 쪽에서 처리한 일이지. 기록엔 중령의 사인이 있어요. 삭제된 통신 보고서, 변경된 훈련 이동 명령서. 이 모든 서류에 양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순간의 정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일 있었지. 당신이 조사하던 그 오지수 일병 자살 사건. 당신 그때 왜 포기했는지 기억나? 현주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증거가 사라졌고 누군가가 은폐를 조직적으로 지시했으니까. 지금 당신이 그 그림자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양진수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바뀐 게 없구나. 도연주,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현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내가 복구한 기밀통신 기록이야. 이경철 대위가 마지막으로 보낸 긴급 신호. 그건 여기 당신 지휘실에서 시작됐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너 아직도 군검사 흉내를 내고 있구나. 현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흉내를 낸 적 없어. 다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정의를 접은 적도 없고 문서와 신호 그리고 내 반응까지 이젠 증명할 수 있어. 누가 무엇을 덮으려 했는지. 그녀는 USB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엔 이 자리 내가 조사관으로 다시 앉게 될 거야.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간 뒤 양진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주는 부대 외곽의 낡은 관사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한기가 베어든 벽,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손에 쥔 USB 하나. 그것만이 그녀가 이경철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노트북에 USB를 꽂는 손이 조심스러웠다. 익숙한 암호 프로그램을 띄우고 복호화된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폴더명은 하나. 암호화 기록일. 파일을 열자 여러 개의 영상 기록이 튀어나왔다. 밤중의 통신 로그. 이경철 대위가 부대 통신실 안에서 수차례 SOS 신호를 보냈다. 말이 아닌 눈빛이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절박함. 그리고 영상이 뚝 끊기고 다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연주는 그 파일을 보고도 침묵했다. 비로소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그를 지우려 하고 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벽같이 국방부 법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예전 부하였던 김석훈 소령을 불러냈다. 김소령은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이제 군을 떠난 사람이었고 정식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도연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군 내부 서버에 숨겨진 통신 로그, 사건 기록실에 들어가야 해. 김소령은 갈등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그녀의 수사 아래에서 정의를 배운 자였다. 기록실은 두꺼운 금고문 안쪽에 있었다. 군사보안 등급 어급. 심지어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딱 2명. 법무실장, 그리고 작전기획부장. 도연주는 김소령과 함께
문을 열 수 있는 암호키를 입력했다. 들어간 내부. 냉기 가득한 기록 창고 한쪽에서 진열장 안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단에는 극비 불상 사연장 수거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글씨. 이경철 대위 사고 기록 관련. 그녀는 손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내부엔 정리되지 않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피 묻은 군용 셔츠, 부서진 신분증, 그리고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 수첩엔 누군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일자별로, 위치별로, 그리고 계급별로. 마치 무언가를 추적하듯 기록된 인물들. 그 중에는 이미 전역한 자도 있었고, 현재 군에 남아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름 하나. 양진수. 그 순간 도연주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던 순간 이경철은 무언가를 알아냈고 그로 인해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김소령을 바라봤다.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이걸 민간 언론에 넘기게. 김소령은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군이 자기 병사를 지우고 있어. 비상군수회의.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일제히 정렬한 가운데 단 한 사람, 도연주가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어깨엔 별 하나. 한때 대한민국 군법무 최고 자리까지 오른 전설의 검사. 그리고 지금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모두의 앞에 섰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가 자리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중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다시 군복 입은 건가? 누가 복귀를 승인했지? 하지만 도연주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비공식 조사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고위비밀 조사팀의 특명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USB와 수첩, 그리고 통신 기록을 올려놓았다. 이어지는 말은 회의실 공기를 찢었다. 본 회의석상에서 이경철 대위 실종 사건과 관련한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공식 제기합니다. 책임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다. 양진수 중령. 그는 굳은 얼굴로 턱을 다물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을 바라봤다. 수십 명의 별들과 계급장 사이에서 도연주는 단 하나의 진심으로 섰다. 한 병사가 실종됐고 그 병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뭘 알았길래? 누가 왜 그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보다 깊은 침착함이 모두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다. 지금 제 손엔 그날 밤의 통신 기록, 그가 남긴 수첩, 그리고 당신들이 모두 회피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한 병사가 자신이 속한 군에 의해 지워진 겁니다. 회의실 앞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을 질끈 감았다. 도연주는 손에 든 수첩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여기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양진수. 그 이름을 보며 그는 결국 일어섰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다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그의 외침은 곧 모든 것을 자백하는 비명이 되었다. 도연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군이라는 조직이 한 사람에게 던지는 무게를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묻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 별 하나의 무게는 영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로 군이 바뀔 시간입니다. 군사법원 제1심 법정. 진주빛 조명이 내려앉은 그 안에서 도연주는 단정히 앉아 있었다. 법정 좌측 피고석엔 양진수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침묵했고 군사재판관 3명은 사건 개요를 듣고 있었다. 수첩 속 이름들, 사라진 통신 로그, 실종자 이경철 대위의 유품, 그리고 도연주의 증언. 전직 군검사였던 그녀는 그날만큼은 다시 법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증언대에서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그는 단독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걸 상부에 보고한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지휘부가 명확한 조사를 거부했고 해당 이동 명령엔 피고 양진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진수, 당신은 부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 한 생명을 삼켰습니다. 양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제가 뭘 지키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법정 안을 적셨다. 도연주는 양진수를 오래 바라봤다. 한때 같은 전우였던 사람. 그의 선택이 부대를 병들게 했고 결국 누군가를 지웠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살아남았다. 군복 상의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도연주는 거울 앞에서 단추 하나를 천천히 끼웠다. 손끝에 스치는 천의 감촉, 어깨 위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났다.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다시 단추를 채우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군을 떠났지만 군은 그녀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정의가 사라진 자리,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입은 군복이었다. 국방부 대강당. 오늘 이곳에서 이경철 대위의 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기자들은 속속 입장했고 법무참모총장도 자리를 지켰다. 도연주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진실을 밝혀낸 데 기여한 도연주 전 고등검찰부장께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다. 수백 개의 눈과 플래시가 그녀를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의가 죽은 곳에서 한 생명이 어떻게 잊혀지는지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을 잇기 전 작은 숨을 들이켰다. 군은 명예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명예는 계급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경철 대위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청중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도연주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다시는 아무도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는 침묵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연단 아래 그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이경철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송이 국화를 놓고 가만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왔네요. 조금 늦었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당신은 절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군복 상의에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그녀는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고 진실은 때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날의 진실만큼은 모두에게 도착했다. 청사 계단 아래 젊은 군인 한 명이 도연주 앞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경례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켜주세요. 다시 누군가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녀가 군복을 다시 입은 날, 한 병사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무너졌던 정의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시청과 응원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